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9일 금요일 밤 9시 29분입니다. 자, 한국장 이야기하기 전에 어젯밤 미국에 있었던 일들을 좀 간단하게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젯밤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장 초반에 FOMC 의사록 공개의 영향을 하루 늦게 반영했죠. 그래서 장 초반에 강하게 개파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결국 하루 종일 하반경 직성을 확인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적합하지 않을까요? S&P, 나스닥 현물 지수들이 중요한 자리 터치하거나 터치 못하거나 하면서 아무튼 쭉 끌어 당겼습니다. S&P 모습이고 나스닥 모습이고요. 그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명확하게 보이고 있죠. 중요한 지지선에 아직 터치는 못했죠. 네, 터치는 못했지만 아무튼 양봉 달고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하반경 직성 정도는 확인했다. 이런 이야기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코스피나 한국 시장을 보면 어젯밤 미국에 있었던 일이 오늘 한국에 그대로 적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국장도 오늘 결과적으로 좀 하반경 직성을 확인한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물론 낙폭이나 이런 거는 훨씬 미국에 비해서 큽니다. 미국은 뭐 당연히 보시면은 꺼버렸네. 미국은 이렇게 보시면은 뭐 FOMC 공개되자마자 FOMC 공개된 날에도 사실 상승 마감을 하긴 했어요. 확실히 신흥국과 다르죠. 이건 그러니까 이건 미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건데 한국 같은 나라는 신흥국이기 때문에 FOMC 의사록 공개, 뭐 긴축 쇼크 이런 것들이 미국에 비해서 훨씬 강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미국에 비해서 훨씬 많이 빠졌고 하루 몽탕 빠지고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어젯밤 미국에서 보였던 그런 그림들이 좀 나타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경 직성 정도 좀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코스피를 보면 좀 그런 모습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코스닥 150 지수 보면 하반경 직성이란 이야기에 좀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보시면 누가 봐도 명백히 아랫골이 길고 또 그리고 도치 형태, 시가와 종가 같잖아요. 하루 종일 싸웠는데 결국 다시 시가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밑에 부분은 뭐겠어요? 좀 하방 경직성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어제 미국 장처럼 이 낙폭을 다 회복하진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0.3% 빠졌고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도 1% 빠졌기 때문에 적게 빠진 건 아니에요. 제 예상보다도 훨씬 약하고 많이 빠진 건데 아무튼 그래도 하방 경직성이란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뭐 아시아장은 어떻게 됐나요 오늘? 다른 아시아장들 같은 경우엔 그죠? 오늘 아무튼 어제 미국이 빠졌으니까 다 같이 좀 많이 빠지긴 빠졌어요. 아시아장 다 같이 많이 빠지긴 빠졌는데 다른 아시아장 내용들을 봐도 대부분 어젯밤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아시아장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랫꼬리 달고 반등한 이런 흐름들이 한국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일본 여러분들 일본 니케이도 지금 보시면 아랫꼬리나 이런 거 길죠. 아랫꼬리도 길고 양봉이고 물론 하락 마감입니다만 얘도 어느 정도 하반경 직성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넥라인 아직 그 넥라인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중요한 직전 저점 자리까지에서 중요한 직전 저점 정도에서 어느 정도 하반경 직성을 확인하는 모습들.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저점은 살짝 낮췄지만 어쨌든 뭐 종가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지켜야 될 자리는 일단 지킨 상태에서 마감이 됐죠. 물론 하락 마감입니다. 사실 뭐 지금 제가 여기서 야 봐라 오늘 하반경 직성 나왔으니까 내일 반등하는 거야. 내일 무조건 지수 상승이고 앞으로 반등할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내일 또 빠질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사실 모르는 일이긴 하는데요. 일단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 한중일이고 미국이고 간에 일단은 자기네 차트에서 중요한 자리를 일단 터치 정도는 하고 일단 아랫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지지력을 하나 확인을 했어요. 다들 공통적으로 어젯밤 미국, 오늘 한국, 뭐 중국, 일본 다들 대부분 중요한 자리들에서 어떤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들에서 일단 단기적인 지지력이 여기 있어 라는 걸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래서 내일 상승한다, 내일 하락한다를 주장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 지금까지는 분봉에서는 하락 추세가 보였다면은 오늘 제 생각보다 훨씬 시장이 약했어 가지고 일봉상에서도 이제 좀 자국이 났어요. 일봉상에서도 이렇게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어떤 단기 하락 추세라는 이야기를 하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반등시 매도 전략을 써라라는 게 더 이상 이제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 정석적인 이야기가 이제는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젠 그게 정석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면 이제 반등시 매도라는 이야기를 쓸 수 있는데, 하락 추세가 뭐예요?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게 하락 추세니까, 단기 하락 추세는 일단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가능합니다. 이제는 반등시 매도하면 되고, 다만 지금 우리가 요만큼만 보고 있어서 그런데요, 이 큰 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여전히 이 상승 추세는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큰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최소 선물 403, 대충 이야기해서 선물 400을 붕괴시켜야 돼요. 최소 선물 400을 붕괴시켜야 이 큰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부지런한 한국인 아닙니까? 부지런하고 의지 있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400 붕괴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우리가 그렇게 400이 붕괴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400까지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제 영상을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에 숏을 매집해보고 싶은 그런 의지 있고 욕심 있으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욕심 없고 난 진짜 천천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00 붕괴까지 기다리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하다가 다시 400 넘어가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아직까지 큰 상승 추세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계속 여기서 지금 이제 뭐 숏을 매집하네, 저는 뭐 7월 2일 날에 뭐 숏을 사봤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고, 지금 요즘에 아무튼 계속 이렇게 좀 정성 들여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이 자리에 이런 움직임들이 중요하다, 400에 시멘트 저항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는 이유가, 지금 그 큰 상승 추세가 큰 추세가 박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야 될 때 가야 된다고요. 가야 될 때 가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는 가야 될 찬스가 최소한 5번, 6번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찬스를 지금까지 한 번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지금 이제 가야 될 때 못 가니까 이번엔 진정으로 갔었어야 됐거든요. 400 부근에서 436 돌파했으면 진정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가야 될 자리에서 지금 계속해서 너무나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이 자리가 무거운 저항이 돼 버렸고,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심지어 중요한 지지선들을 뭐 하루에 2레벨씩 깨버리고, 이런 꼬라지를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만큼 내려왔다라는 걸 보면은, 이 움직임은 작은 움직임이 지금은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 움직임은 장차 이 큰 상승 추세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서, 그래서 지금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홈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렇게 조금 더 정성 들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400이 붕괴돼야 돼요. 선물 400, 지금 선물 426인데 한참 남았죠. 그 와중에 또 어떻게 붕괴시키냐도 중요해요. 또 그죠? 만약에 오늘처럼 계속 이렇게 텀벙텀벙 폭락으로 한 번에 붕괴시키면 또 그런 거 없어요. 천천히 말씀드렸다시피 약한 불로, 그죠? 약한 불로 냄비 바닥에 요리가 타지 않게 살살살살 가야지, 한 번에 센 불로 막 파파팍 그렇게 해버리면은 또 제가 이야기하는 큰 시세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긴축 쇼크를 한 번에 시장이 짧게 반영하고 나서 또다시 대세 상승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모습 나온다는 건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어쨌든 그 추세 전환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정성 들여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기술적인 이야기들은 제가 아침에 했던 거에서 특별히 뭐 새롭게 달라지는 거 없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코스피 분봉상 요렇게 빠지다가 고점 살짝 높였다가 푹 꺼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추세가 요렇게 꺾였죠. 추세 요렇게 꺾이면서 오늘도 굉장히 많이 심하게 꺾여 내려와서 결과적으로 일봉상에서도 큰 하락 추세가 보이게 됐다.
그래봐야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 불과합니다만은 어쨌든 큰 하락 추세를 보게 됐다. 그래서 뭐다? 이제는 분봉 같은 거 잘 보면서 어딘가 이제 올라올 건데 이 반등 시 숏을 매집하는 전략을 써보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자리에서 어쨌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지금 따라서 막 숏을 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천천히 매집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당장 하루 이틀 만에 결단이 날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제 천천히 매집하면 되겠다. 위쪽에 440에 무거운 시멘트 저항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천천히 매집해 보는 게 어떨까, 이 정도 생각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계속 했던 이야기들이고요. 분봉상에서 보면 하여튼 그렇다고요. 그죠? 지금 30분봉인데요. 여기 7월 6일날 고점, 그리고 7월 8일날 고점,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뭔가 추세선이 하나 내려오고 있죠. 보시면 이 자리가 한 434, 435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래저래 하면 이 추세선이 쭉 내려오게 되겠죠. 물론 이 추세선까지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어디까지 반등이 올라오고 이런 건 잘 모릅니다. 어디까지 반등이 올라오고 이럴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솔직히 지금 427.8도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됐고요. 430도 무거운 저항이고, 여기 위에 433 이런 자리도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고, 저항은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숏을 좀 잡아볼까, 이런 이야기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빠를 수도 있어요. 내일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내일도 빠지고 내일 모레도 빠지고 계속 반등 못하고 여기서 폭락해버리면 그거는 오히려 숏을 보시는 분들께 안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긴축 쇼크가 빠르게 시장에 확 반영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지금 비싸다라는 그런 점이 문제인데, 가격적 메리트를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이렇게 과격하게 확 빠져버리면은 오히려 그 가격적 메리트가 생기면서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릴 수 있다고요. 아무튼 이렇게 자꾸 그 좁은 박스권 안에서 빠지는 듯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이렇게 가야 아무튼 숏이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으로 봐서는 숏이 그렇게 막 속 시원하게 터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좁은 추세선 안에서 반등할 거 반등하고, 그죠? 이런 모습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할 때 반등하는 게 사실 진정한 반등을 위해서는 안 좋아요. 빨리빨리 폭락이 나와야 하락 추세가 끝나고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거지, 자꾸 추세선 하단에서 반등하고 그러면요, 하락 추세는 지지부진하게 더 이어지게 되고, 하락의 목표치가 더 커지게 되고, 이 위쪽에서 자꾸 누적되는 하락 에너지가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더 안 좋은 결과에 맞게 되거든요. 하락이 빨리 끝나길 바라시는 분들은 차라리 빨리 폭락해라 이걸 바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 그래서 하여튼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른다. 다만 하여튼 어디까지 올라와서 제가 여기다 싶은 자리가 물론 저도 잘 모르겠지만 보고 있다가 여기쯤까지 반등이 전부이지 않을까, 여기쯤에서 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은 제 생각을 한번 나중에 커뮤니티나 이런 데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요. 지금은 솔직히 아무 생각 없어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한번 좀 뒤집어서도 한번 보세요. 그죠? 한 번쯤 딱 이렇게 선물 차트, 지금까지 이 모습이 정상인데 뒤집어서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이 모여있고, 얼마나 이평선들이 잘 모여있고, 또 그 와중에 최근의 움직임들은 또 지나치게 좀 급격한 면이 있다라는 점들. 오늘 아무튼 보시면 121선 처음으로 터치했네요. 그죠? 121선 터치 안 한 지가 작년이에요. 지금까지 1년 단위로 터치 안 하다가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121선 터치했습니다. 한 번쯤 반등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1년 만에 터치했는데, 하여튼 어디선가 반등하겠죠. 어디선가 반등하면 반등시를 노려보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요. 오늘 개인들 많이 사기도 많이 샀네요. 1조 8천억을 샀네요. 그죠? 이런 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도 자주 보니까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봤고, 어떤 분이 저기 리플에다 오늘 밤에 이제 제가 좀 전에 본 리플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저기 FOMC, 다음번 FOMC가 7월 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7월 27일, 28일이 다음번 FOMC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지금 이제 테이퍼링 논의를 하긴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을 언제 할지, 얼마나 어떻게 할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시장의 분위기가 극과 극으로 갈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리플에서 우려하는 분이 좀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뭘 우려하냐면은 오늘도 지금 일단 한국이 빠졌는데 이 타이틀을 보세요. 네이버 증권의 메인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다들 이런 이야기 써 있어요.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코스피 1% 하락, 뭐 델타 뭐 대유행의 뭐 털썩 원화가 뭐 어쩌고저쩌고 코로나 재유행 우려의 하락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고민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지금 코로나 전염병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 전염병 이야기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그러니까 그 리플에 나온 분의 걱정이 뭐였냐면요. 요즘 전염병이 또 퍼지고 있는데 이 전염병 퍼지면은 연준이 이거 또 부양책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또 이거 긴축 쇼크 이거 나가리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고민을 올려놓으셨는데 사실 그 맞습니다. 숏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전염병이 퍼지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그래 왔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퍼졌다. 전염병이 터지면 경제가 안 좋다. 부양책과 뭐 유동성 공급을 한다.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뜨거워진다. 금융시장이 뜨거워진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 1년간 지속된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전염병이 퍼진다. 전염병이 더 확산된다는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주식시장의 호재가 됐던 겁니다. 그죠? 오히려 전염병이 많이 확산됐다라고 해서 주식 폭락하면은 그 다음에 더 큰 반등으로 항상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전염병 이야기 다시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7월 말에 FOMC 회의나 이런 데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시기가 많이 늦춰져 가지고 또 유동성 랠리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걱정을 하긴 하시던데 충분히 타당한 걱정이에요.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라고 보긴 보는데 근데 일단은 심증은 이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 생각에 금융시장 플레이어들은 이미 이 사이클이 깨진다에다가 베팅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달러를 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달러를 보니까 6월 FOMC 회의 이후로부터 해서 이날이 FOMC 회의 이후잖아요. 이때 이후로부터 달러가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추세선들을 돌파한 척하기 시작하고 물론 지금은 굉장히 무거운 자리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조정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아무튼 금융시장 플레이어들은 이미 조기금리 인상이라든가 긴축에 대해서 베팅을 벌써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주식이 아니고 채권이나 달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일단 그죠? 달러만 봐도 그죠? 달러만 봐도 일단 긴축 우려를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거고 그 금리를 봐도 그렇습니다. 금리를 봐도 요즘에 계속 이렇게 금리가 장기물 금리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조기금리 인상 우려를 반영한 거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저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증권가에서 채권과 달러 시장을 움직일 만큼 큰 돈을 굴리고 있는 그런 분들은 이미 이 사이클 붕괴가 된 거에다가 지금 벌써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실제로 숫자가 그렇잖아요. 10년물 금리 쭉쭉 아래로 쳐지고 있고 달러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벌써 하여튼 우리가 이런 우려를 가질만 합니다. 야, 전염병이 확산되면은 이거 긴축 시기가 늦춰지면서 주식시장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숏은 나가리 되지 않을까? 라는 심정을 가질 수 있긴 한데 일단 금융시장 플레이어들은 지금 당장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고 달러 강세에 베팅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플레이어들은 실제로 지금 이 사이클이 붕괴된다에다 베팅을 한 것 같다 라는 이야기 요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충분히 그 타당한 생각이고 걱정할 만한 부분이긴 해요. 그죠? 전염병 확산이 오히려 주식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한 생각입니다만은 아무튼 이미 그 실제 돈을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미 그 사이클이 깨진 거에다 베팅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고 아무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설프게 제 생각엔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요. 어설프게 숏 이번에 뭐 여기쯤까지 빠졌으니까 됐어 라고 하면서 막 숏 비중 축소하거나 난 여기서 뭐 새로 한번 잡아봐야지 팔았다 다시 사야지 숏을 그런 건 제가 봤을 때 잘못하면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튼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같은 때는 아무튼 그죠? 어설프게 숏 비중 잘못 줄이면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튼 어떻게든
뭐 단기적이든 하여튼 뭔 생각을 가졌든 간에 일단 숏 비중 축소 같은 거는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비중 확대를 좀 고려를 해볼 시간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는 근거 생겼잖아요. 그죠? 근거 생겼으니까 이제부터는 비중 축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싸게 많이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될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뭐 이런 자리에서 이쯤이면 반등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막 비중 줄이고 이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난 자신이 없다. 근데 자꾸 어쨌든 계좌 보고 있으면 막 플러스 오래간만에 찍히니까 좋잖아요. 그런 거 후루룩 잘못 팔면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으니까 그런 점들 잘 못하시는 본인이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런 점들 좀 주의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은 딱히 까일 일도 없고 딱히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 그래도 좀 기다려 보려고요. 전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더 싸게 뭔가를 많이 사볼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봉 정도 보고 한번 마칠까요? 주봉 말씀드렸다시피 430 그죠? 선물 430 붕괴를 시켰잖아요. 붕괴를 이번에 장대음봉으로 이틀 만에 붕괴시킨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다음 주 정도는 살짝 이 되돌림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되돌림을 활용해 보자라는 거. 결과적으로 몇 달 동안 그 진짜 애써서 넘은 430을 재차 붕괴시킨 겁니다. 가야 될 때 너무 못 간 거예요. 상당히 아래쪽으로 갈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추세 붕괴 가능성 있어요. 물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빠를 수 있지만 어쨌든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원달러 환율이나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조금 쉴 것 같긴 해요. 요즘 뭐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도 그렇고요. 그죠?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도 그렇고 이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보시면 어쨌든 최근에 너무 좀 많이 강하게 달려왔어요. 또 그리고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돌파한착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 흐름이 코스피와 신흥국을 끌어내린 건데 얘네가 어쨌든 조금 쉴 것 같긴 합니다. 조금 쉬면은 주식시장은 좀 반등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미 원달러 환율의 추세는 이미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얘가 조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딘가까지 조정 나오면 이제 얘가 조정 나오는 사이에 우리는 또 뭔가를 하면 되겠죠. 이 조정 나오는 때를 우린 잘 활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 아무튼 지금은 좀 쉬고 있는 것 같다. 달러 강세가 우리 주식시장을 꺼트리는 주요 요소였는데 직접적으로는요. 뭐 긴축 쇼크가 주식시장을 뭐 빠뜨린 거 아니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긴축 쇼크가 분위기를 잡아줬고 이로 인해서 달러가 튀었고 달러가 튄 것이 주식시장을 직접적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그죠? 근데 아무튼 그 달러 강세가 지금 조금 쉬겠다라고 하는 모습 중요한 저항 자리에 걸려있고 좀 쉬고 있으니까 아무튼 지금 당장 주식시장이 더 그렇게 막 난리가 날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얘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은 조정 나오는 기간 안에 우리는 뭔가 하면 되겠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 미국 다 이야기했으니까 더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뭐 대략적으로 박스권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했고 나스닥도 이렇게 박스권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현재 시간 유럽장 같은 경우는 또 일단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삼각 수렴형이 있었는데 이걸 일단 아래쪽으로 깨긴 깬 거고요. 어떻게 될지 일단 하여튼 다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오늘 오후쯤부터 해갖고 분위기가 좀 틀어진 겁니다. 그죠?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정도까지는 계속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하락 압력을 받다가 오후쯤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가 확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한국 주식시장도 아래꼬리 달고 반등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뭐 유럽 같은 것도 반등하고 뭐 보시면 미국 S&P 나스닥 같은 것도 지금 살살살 반등하려고 그러고 있죠. 일단 보니까 오늘 밤은 어제 하락을 일단 좀 멈추고 좀 쉬어가는 아니면은 뭐 어떤 박스권 안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일단 그런 구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 드렸고요. 이번 주 지금 금요일이잖아요. 주봉들 한 번씩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에 와 있나 라는 거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긴축 쇼크라는 게 아무튼 드디어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다. 한편으로 약간 좀 글쎄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안개 속을 뭐 걷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최소한 옛날에 없던 안개 속에 어떤 등대 하나라도 켜지긴 켜졌으니까 어떤 440 저항이라는 그런 믿을 만한 구석이 다 하나 생기긴 생겼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뭐 다음 주에 뭔가를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